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지난주에 석방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분을 찾아왔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전에 뭐 팝장 출연할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네. 팝장이 방송이 안 되잖아요, 요새. 예, 지금 매우 다시 준비 중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뭔가 좀 여야의원에서 네. 워싱턴 방문했죠. 아, 그래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사선 의원이신데 처음 가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촌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시골 사람. 네. 근데 뭐 워싱턴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가서 한 3박 5일 3박 5일? 예, 네. 3박 짧게 5일인가, 계셨네요. 3박 5일인가 시차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미국 사람들을 미국의 이제 정부 백악관에 NSC라고 그러죠. 네네. 국가안보회의 거기하고 미국 국회의원들 또 미국의 싱크탱크 사람들을 그 만났어요. 네. 근데 상당히 제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대중국 관계라든가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경하고 그래요? 완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상당히 위험스럽다, 네. 우려스럽다. 이게 트럼프의 단지 폭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이 지금 정권을 잡은 집권 세력들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북한 관계에 대한 강경 기조를 더욱더 좀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NSC 관계자나 미국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바로 지정학적으로 이웃에 있는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또 북한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이런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익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딱 잘라서 동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중국만 해도 매우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 말로 뭐 평화, 공동번영,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네. 한다 한들 그런 폐쇄된 잘못된 국가들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예, 접근을 하고 강경하고 네. 이 트럼프의 발언이나 뭐 이런들 미국의 그런 기조를 보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네. 매우 지혜롭게 이 동북아 평화 유지하는데 아하. 잘 슬기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그 인식을 빨리 좀 교정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네요. 예. 그래서 뭐 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보다 상당히 완고하고 이게 그쪽 그 지금 트럼프 정부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관계자들 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힘센 고릴라가 힘자랑하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서 평화와 번영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소 생각이 다르고 가치 체계가 틀려도 같이 해야 될 거죠. 그럼 그때마다 상대를 제압하고 하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은 미국이 지탱해온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공동번영, 평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저희가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냥 안일하게 미국이 뭐 무력 실행 행사를 하겠느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미국의 그런 것들을 제동을 걸고 설득을 시켜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다각도의 지혜로운 그 외교 정책, 국제 외교 정책을 네.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외유가 아니었네요. 저는 또 혹시 외유하러 가셨나? 외유는 무슨 외유입니까? 아니 뭐 나한테 뭐 어디 동물원에도 구경 시켜줬습니까? 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예, 그리고 토론도 거기서도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참여한 포럼이 물론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몽골 미국 대사 전 대사 출신은 네. 오히려 저희들한테 권유하기를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제동이나 제국주의적 그런 패권을 네.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할 것을 권유하고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나온 분들의 대체적인 기조는 상당히 보수적인 또 트럼프 정권에 좀 부합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동북아의 평화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미국이 하겠느냐, 뭐 우리가 반대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머물러지는 않겠지만 저 절박한 상황이고 한반도에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아주 다각도의 정치 외교 수를 발휘해야 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그냥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네. 현실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생생하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일본을 봐라. 일본은 미국하고 한 짝이 돼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근데 한국은 따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균형 외교 뭐 이런 말로 해서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하냐. 중국과 양다리는 미국의-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의원님, 이제 중국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미국에 가서 들으셨으니까 중국은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 여러 균형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될 텐데. 진짜 저는 중국 가세요. 아니 북한도 가고 싶어요. 북한 가서 김정은 진짜 예, 예. 좀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만 계속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네. 그는 한민족 전체의 그렇죠. 공멸을 가져오고 네. 재앙이고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국내에 계시지 말고 미국, 다음엔 중국, 북한, 일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외교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걸 주문한 거 보니까 네네. 다음 대통령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과라는 권유의 말씀을 아, 그렇게 들렸나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르게 포스트- 들었을 것 같은데. 포스트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네. 대통령감은 이상민이다. 자, 이상민 의원님께서 시차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미국 다녀오셨다고 해서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미국의 현 정세를 들어보시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또 외국 가신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아, 예. 아까 그 차기 대통령 얘기하셨을 때 이제 눈물이 좀 나가지고요. 예, 눈물 좀 닦고.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예. 자, 아니, 프랭클린 루즈베트 대통령도 휠체어 탄 아유, 장애인으로서 예, 사선 그리고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네. 미국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네. 경제 부흥을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을 오늘날 대국이 되는데 큰 반석을 올려놓은 인데 예. 뭐 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유. 뭐 불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죠. 예. 예, 출마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예. 출마 선언은 오마이 TV를 통해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오마이 뉴스에서 오마이 네. TV에서 네. 우리 또 박정호 기자님이 네. 강력하게 저한테 권유를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사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온 게 바로 이 MB 때문에 막 달려 좀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과 인관빈 이 정책실장이 풀려났어요. 사실 저희가 구속됐을 때만 해도 이제 이 수사 방향이 MB 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칼끝이 MB로 가까이 갔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이 석방되면서 아니 이게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MB까지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렇죠, 예, 예. 변호사 때 일반인들 범죄에 그 구속된 피의자를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왜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영장이 발부된 거를 다시 심사를 해보니 그것이 불법이라든가 네. 법에 위반됐다든가 영장 발부할 사안이 안 돼서 이거는 잘못 영장을 발부한 거다, 구속시킨 것이다, 예, 그런 예.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판사들이 네. 대한민국 판사들이 A 판사, B 판사, C 판사가 생각이 그렇게 천양지처럼 다를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장을 발부할, 검찰 같으면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있듯이 네. 또 기소 불기소하는 기준이 이름 정해져 있듯이 법원도 정해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법원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동의 사건 가지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네. 적부심에서 하나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다른 저 판사가 판결했더니 저 영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죠. 석방을 시켜주면 네. 그건 고무줄 판결이죠. 재판이죠. 아니 같은 법원인데 이게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럼 말이 됩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데요. 물론 판사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네. 그게 고무줄처럼 다르면 안 되죠. 그거는 그야말로 원인 재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인신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판단할 때. 나서 그를 적부심으로 실제로 풀려나는 경우는 나중에 폭력 사건의 경우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큰 사고가 났는데 네.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됐다든가 나중에 합의가 됐다든가 예.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든가 뭐 이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그 또 한 사람 누구죠? 인관빈. 인관빈. 예, 국방부 정책실장. 이름도 뭐 비슷한 사람들 형제는 아니고 하여튼 뭐 네. 뭐 이름도 비슷한 분들인데 예. 그 주변 사람들은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댓글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검사들은 현직 검사장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주변은 막 구속되고 그런 상황에 지금 그의 핵심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김관진이나 인관빈인가 이런 네. 사람들이 말하자면 석방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국민의 법잣대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법원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인멸할 우려가 적다. 또 도주할 우려도 적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당연히 예. 대부분 구속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네네. 혐의를 부인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죠. 구속될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혐의를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죠. 다 본인이 인정하는데 도주 염려도 없고. 근데 네. 혐의를 다투고 또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재판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부분의 혐의에 의심을 받고 있고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있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고 그러면 구속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구속됩니다. 이 11일 만에 김관진 전 장관 11일 만에 이게 풀려나게 됐어요. 11일 만에 법원의 생각이 바뀐 건지 참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판사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뭐 인신 예, 공격이 심하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거는 판사고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도 표결할 때 그 법안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보통 대중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 무슨 주장을 하면 태극기 부대에서 막 욕 바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 판결도 판사도 욕 먹고 비판받아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판결을 하냐 이겁니다. 그걸 또 봐야 그 영장을 진짜. 발부할 때는요. 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을 겁니다. 네, 중앙지법에. 예. 그러면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그럼 네. 제가 듣기로는 3분이 같이 의논한답니다. 대략 물론 최종 결정은 A 사건에 대해서
갑 판사가 판단 안 한다. 김한묵의 판사가 판결하면 자기가 이름으로 내지만 대략 그런 사건 어느 딱 그 사건의 경우 구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 혹시나마 착오가 또는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고무줄 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대충 의논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정한 콘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판사 사이에.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그걸 뒤집었다. 납득이 좀 안 되는 건데 네. 더구나 핵심 인물인데 더구나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 압박을 통해서 자백도 얻어내고 여러 가지 증거도 하고 또 그러니까요. 증거 같은 거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시키고 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발부가 됐던 건데 이번에 뒤집혀서 국민들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휴학범들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다 적부심에서 풀어내야지. 그죠? 예. 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가 아니고 무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시킬 이유가 없죠. 그런 원칙이라면. 그리고 지금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 재판부에서 할 일이고 네. 어쨌든 의심이 상당히 가고 여러 가지 드러난 자료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네.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데 그거를 그런 중대 사건을 그걸 영장이 말하자면 처음에 영장 발부한 게 잘못됐다는 건 얘기거든요. 네. 참 자기 발등을 찍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사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된 다음에 뭐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쭉쭉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게 제동에 걸려서 이게 MB까지 많은 분들께서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군 정치 개입 사건, 군 댓글 조작 사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판사의 저 시각은 네.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짐작컨대 그 댓글이 말하자면 군이 원래 사이버 군에서 하는 원래 그런 일환이었다. 다소 뭐 과장된 건 여전히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어디 군이 그거 하라고 사이버 군을 만들어놨습니까? 창설을 네, 그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김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한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이게 아니 그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시했다고. 진술 나왔는데 예.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다툴 같아요. 여지 이런 중대 사건에 다른 비슷한 사건이나 다른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과연 저 재판부에서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을 해줬는가? 심지어는요 검찰이 직접 인지 구속 수사한 사건은 네. 법원에서는 적부심에서 안 해준다는 묵과된 일정한 묵계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네.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다시 적부심 자체를 그 변호사들은 네. 적부심 청구도 잘 안 해요. 아. 난 그거 보면은 이거 뭐 재판부하고 뭐 좀 저기가 무슨 20년심이 뭐 있었는지 네네. 무슨 뭐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예. 그런 사안이고 중요한 게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들어오느냐 수사를 받느냐 조사를 받기 위해서 포털라인 서느냐 이런 문제인데 쉽지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검사들이 네. 설사 영장 청구가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 부심에 석방돼서 의지가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기 그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네. 건은 흑과 백을 뒤바꿔 놓은 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검사들 분명히 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흑과 백이 바뀐 거를 수사 검사들은 알았는데 그걸 바꾸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만약에 그 검사들이 있다면 아주 그 사람들까지도 역사적 응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다스 사건은 물론 또 4대강 사건, 자원 외교의 국고를 탕진한 사건, 그다음에 댓글 댓글 삭제의 사건, 뭐 군의 뭐 정치 개입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낱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지금 뭐 이 석방이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재청구할 거라고 이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재청구하고 하면서 계속 수사해 나가야 된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네. 그 공과 사가 구분이 없는 분 같았고 이 공적인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를 네. 그런 개념 없이 공적인 공익 개념이나 공적인 개념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공적인 거를 이런 식으로 문란시키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태엽을 망가뜨려 놔서 다시 못 쓰게 할 정도로 네. 공적 기능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 그게 이어져서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망가지고 또 예. 군도 이렇게 망가지면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싸우셨잖아요.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설마 권력의 핵심에서 정권의 핵심에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설마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했거든요. 네. 야 이건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여기에 맹종하는 사람들의 그거에서 비롯된 거지. 설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을까? 근데 그게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예, 현실화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어쨌든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뭐 지난번 인천공항에서 한 말처럼 말이 안 된다. 거기서 정치 보복이다. 감정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댓글 공작 관련돼서는 반응을 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돼서 지금 몇 번의 형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 누구 사람입니까? 이명박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사람인데 그거는 그 원세훈 이 전 원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하늘이 보고 있고 원세훈 씨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숨겨도 또 원세훈 씨가 혼자 뒤집어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지 지금 상황은 다 드러났어요. 네. 조금만 가만히를 들춰내고 헝겊을 들춰내고 네. 하면 다 드러날 썩어 있는 것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도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속죄하고 나서서 해야지. 그런 낱낱이 저는 드러날 거라 봅니다. 저게 저 이명박 대통령이 네. 끝내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는 것 자체가 이게 보수 쪽 그런 지지자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이건 나 억울하다. 이거는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데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저는 저 이명박 대통령이 원초적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과사를 흩어놓고 네. 그렇게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을 흩어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과 개념, 사회 개념이 없이 그냥 일탈해서 저 마구제비로 국가작용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뭐 그런 개념 없이 공적 개념 없이 그 이어져서 연장선언에서 증폭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 거는 네. 원초적으로 단초제공한 건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된 거죠. MB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예. 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집권이고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으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더 탄핵됐겠죠. 아하, 그렇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카드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니, 하라고 계속 나오고 그러세요. 있어요. 아니 하면 되지 뭐 카드가 뭐 저 지금 돌아가신 분 저기 네. 들춰내서 그것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잘못 있는 대로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런 식으로 물타기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신 건 까면 나도 까면 까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까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말이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예. 까지 말자. 그야말로 물타기고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도 네. 저 권양숙 여사나 네. 그 자제분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까라고. 하려면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좀 몰려 있는 상황. 뭐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나도 이런 패가 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 뭐 이동관 전 수석이나 김효재 전 의원 같은 수석 같은 경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예, 저는 여기서 흔들리고 네.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든 적부심에서 석방되든 설사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네. 끝까지 그 책임 추궁을 물으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수사검사들의 의지와 팀워크 또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인 제공, 단초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발이 된 것이다. 네. 그 연장선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네. 그렇게 공과 사, 대통령의 직무, 뭐 이런 공익 개념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이나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왜곡시키고 일탈했던 그런 본질적인 성격은 똑같거든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또 국가의 자산을 막 탕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4대강 대한민국 전체의 산하를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외교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퍼부었잖아요. 네. 도대체 그 의도가 또는 그 관련된 탐욕이나 이권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뭐 이러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국가 공적 기구를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바로 자기 오른팔이라고 하는 원세훈 씨가 네. 바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교도소 들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이 단죄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면은 이게 반쪽짜리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연장선상이고 예. 본질적으로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된 그 국정 운영 이런 것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발판을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종편 네. 같은 걸 마구제비로 해서 방송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네. 막 날치게 했잖아요. 뭐 하고 네, 막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모든 거 다 헝클어지게 하고 4대강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날치게 했고요. 네. 그때 그 부안해동 세력들 지금도 국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해야 되겠다고 예. 당을 쪼갰다 들락거리고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 탈당시킨 다음에 예. 합쳐서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는 또 거기에 또 이쪽 민주당 쪽에는 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또 빌붙어 가지고 뭐 해보려고 중도 지금 하고 세력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규합한다. 대한민국이요. 네. 지금도 적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적폐 청산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적폐 청산이란 말 정말 듣기 싫어 말하기도 싫거든요. 아하. 그런데 적폐가 쌓여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적폐가 예. 단단해져서 뛰지도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옆에서 안철수 대표나 그 부하대농 세력들이나 예. 또는 뭐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통합하자 왔다 갔다 하자는 사람들을 보면 네. 다 박근혜 이명박 때 빌붙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부안해동 세력하고 몸싸움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네. 4대강 예산 날치기 할 때 앞장섰던 사람 그의 원내대표였던 사람 당대표였던 사람 그 다음에 안 해요? 네. 그리고 그 의원들 앞장서서 날치기 하고 막 언론 탄압하고 하는데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KBS, MBC 문재인 정부가 탄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 예. 그렇죠. 이 이상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감정풀이다 이러니까 나는 건들지 마. 이런 이전 대통령을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요. 네. 사람이 하다 보면 뭐 뜻대로 안 되면 지치고 피곤해 말하면 스스로가 지쳐지는 거죠. 네. 수사검사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절대 의지를 굽히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알겠습니다. 예. 세상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분명한 사실들이고 네. 이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죠. 이게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서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이게 단련되다 보니까 이젠 둔감합니다. 웬만한 부정 삐뚤어진 국정 운영 이런 예.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앞서 있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그거를 네.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의지가 굽히고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스스로 지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하고 계세요. 예. 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과반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희가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여쭙게요.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바른정당과의 통합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통합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이랬어요. 전 대표가 아니죠. 안철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시너지 효과 내는 거야. 뭐 정치인이 뭐든지 누구든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는 뜻이 뭡니까? 본인이 할 때는 박수 받으면서 등장할 때는 국민들이 기대한 거에 기대했던 거는 기존 정치권에 있던 사람과 달리 욕심내지 않고 그러나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고 모든 걸 헌신하겠다. 그럴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박수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새 정치를 자신의 그런 말하자면 대통령 욕심 제가 볼 땐 대통령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저 때문이라도 안 돼요. 제가 대통령 될 거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본인의 대통령에서 제가 볼 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다음에 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서 저쪽에 말하자면 대통령 그쪽에서 나오고 대선 후보로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말이 됩니까? 내 안철수 대표가 저희 당에 민주당 할 때 같이 공동 대표하실 때도 내가 뵙고 참 그 양반의 어떤 그런 좀 장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사람인데 최근의 행태를 보면 너무 나가도 삐뚤어지게 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게 미치는 민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어떤 민폐가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좀 정렬이 좀 돼야 되잖아요. 정치가 구분이 분명해야 뭐 하는데 도대체 왔다 갔다 헷갈려 죽겠어요. 자유한국당에 나갔다가 바른정당 했다가 또 바른정당 들어갔다가 또 바른정당에서는 뭐 원칙 있는 통합을 한다든가 그럼 뭐하러 나와요? 그럼 원칙 있는 분열하면 안 되지. 다음 달까지 뭐 통합을 한다라는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고 안 대표도 통합해서 시너지 내겠다는 건데 이런 행태 그래서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아마 구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저 바른정당 원래는 저 집단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이제 안철수 당까지 이렇게 딱 붙으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1대1 구분이 되잖아요. 1대1 구도가 되니까 그러면 뭐 지역마다 좀 해볼 만한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동북아 한반도가 위험에 놓여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 아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폭격으로 쏟아져가지고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지역이고 경제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쌓여있는 적폐라는 것들은 찐득찐득하게 고착화 시멘트처럼 아주 굳어 있어서 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걸 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칠까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러 가지 같은 상황이 복잡하고 뭔가 하여간 잘 뚫리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가 그에 대해서 어떤 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어지럽혀 놓고 있다. 아마 황현의 매천 선생이 있잖아요. 매천 선생. 매천 야록이라는 걸 쓴 그분이 참 보시면 조선 말기에 그 매간매직하고 막 그 탐관오리 그리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은 아주 너무 힘들어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그런 걸 한탄에 여긴 거를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 대표의 그 통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에까지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됐는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지난 20일 여야 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의원 성탄절 사면복권 청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봉주 예, 의원이 예. 한 건 저 말하자면 BBK, 지난 이명구 예. 대선 때 저기 이게 선거전에서 나오던 파생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이명박 BBK 대통령이 저격수로 나섰었죠.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 네. BBK가 어떤 거 알잖아요. 다스에서 네네. 도곡동 땅 다스, 다음에 다스에서 돈이, BBK 예, 이렇게 된 흘러감이 어느 정도 다 되고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측근인 정두원 의원도 아, 정두원, 예.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니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BBK 건 가지고 그 진상규명 주장을 했던 그 정봉주 의원이 한 거는 네. 선거 과정에 있었던 부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한 말이 맞거든요. 네. 맞다고 해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저기 저 정치적 신분 제한을 네. 둔다는 건 매우 반정의에 반하는 거죠. 네.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복권 해야 된다. 지금에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면복권이 아니라 이 관련된 재심을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난다. 재심을 해야 된다. 그냥 풀려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SNS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네. 일리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재심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 BBK가 관련된 것이 명백하게 수사가 돼서 그게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하세월인데 예. 정봉주 의원이 또 대선 당하고 싶어해요. 내가 볼 때 가능성 없는 아유, 사람인데. 대선주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내가 솔직히 내가 뭐 거의 뭐 저 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또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사면복권은 지금 사면이라는 것이 뭐 저 복권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관리법에 피선거권, 대해서 예.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풀어달라는 거니까 무죄 받는 거는 그와 별도죠. 사면 관련된 예. 것은 이제 사면은 이제 복권시켜달라는 건 피선거권을 복권시켜달라는 거고 네. 재심은 무죄를 다시 입증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별개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정봉주 저 성품이 네. 저 기다려요. 조급증이 많고 예. 뭐 대통령 뭐 나온다고 또 이렇게 저기 할 겁니다.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없는데.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요즘에 너무 바빠요. 여기저기 막 TV에 계속 나오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저기 뭐 사면복권 그런 거 예. 관심 없냐. 예.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래요. 여기 방송 여기저기 나가지고 거의 뭐 저 연예인 탑 클래스 내가 볼 땐 뻥인 것 같아요. 그건 뻥인 것 같은데 네. 방송 출연은 여러 군데 하는 모임 TVN 뭐 하고 뭐 그렇죠, 예. 뭐 돈 많이 준다는 TVN 또는 뭐 종편 뭐 저기 뭐 뭐죠 그저 TBS도 하고. TBS도 하고 네. 또 저기 뭐 TV조선도 하죠. TV조선도 아마 하는 걸로. TV조선도 예, 하고. 그러니까 뭐 안 가리고 거의 저 포식동물이에요. 포식동물. 예. 그러니까 정봉주 자체가 네. 탐욕스럽다. 탐욕이다. 너무 견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라고? 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저 복권 되면 네. 골치 아파요. 예. 골치 아파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예, 격렬한 그 대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오늘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좀 여쭤봤어요. 다음에 또 뭐 중국이나 북한 다녀오신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북한은 좀 보내주세요. 다음에. 저는 이번에 예. 정세균 의장님이 네. 북한에다가 남북 국회에다가 의원들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기 못하는 건 네. 국회가 뚫고 나가면 되죠. 국회에서? 네. 국회가 왕래하면 왕래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왕래해서 니들 저기 뭐냐 뭐 어떡하냐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남북 간 교착된 지금 위험상에 놓여 있는 걸 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잘 설명해서 네. 중국도 잘 끌어들여서 끝내 한반도 통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끌어들이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면 1차적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돌파하기가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이런 제약을 때 정말 그 사드 같은 문제를 비롯해서 저는 사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여당이니까 또 말 못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국회가 지금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남북 국회의담을 제안을 해서 네. 한번 북한도 갈 수 있게 가서 담판도 짓고. 이번에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좀 많이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더. 예. 금강산도 보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만나면서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람 사는 사회는 누구든지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소통인데 네. 그거는 아주 인내력을 갖고 조급증을 버리고 네.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 정도 절충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예. 저희가 국회의원회관 이상민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을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예, 지금 군의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것도 바로 이 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고요.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라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